(2024년) 예비 프리랜서 권리교육 온라인 강의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위한 비법 교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예비 프리랜서 분들의 온라인 강의는 총 2회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프리랜서 계약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프리랜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자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프리랜서 계약 관련 분쟁의 해소라는 제목으로 각 프리랜서 업종마다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을 토대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업종이나 노무의 제공 형태, 그 실질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분쟁들도 각각 유형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주되게 알아가시되 구체적 사안들에 있어서는 관련 산업의 정부 부처, 협회, 그리고 공익단체의 구체적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프리랜서 분들,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프리랜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프리랜서 분들은 회사나 단체, 어떤 조직 등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개인 사업자로서 본인의 노무를 전문적 기술과 능력과 함께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으로 소속 없이 일하다 보니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 등이 없어서 업무 장소와 시간 등의 자유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상사, 관리자들의 지휘 감독에 제한이 있고 기본급 같은 정해진 급여가 아니라 본인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소득이 유연한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프리랜서의 특징으로 인해서 개성과 특기를 살린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업주에서도 최근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오랜 기간의 정규직으로서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단시간 프로젝트성 업무로서 단기간에 프리랜서 분들을 고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프리랜서 계약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프리랜서 시장 또한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분쟁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프리랜서 계약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에 반해서 프리랜서 계약들은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탈피하기 위해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많이 목적하시는 것들이 업무 시간과 장소의 자유도, 그리고 유연한 소득으로 인한 고소득,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목적하실 텐데요.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업무의 자유도나 고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프리랜서 분들은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해당함으로써 퇴직금, 휴가, 산업재해 등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유연한 소득보다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률의 테두리 밖 노동자로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와 비교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면 사업주에게 많은 의무들이 부과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도 존재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한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임금을 미지급했을 때에는 지연 이율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휴가,
연차 수당,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산업재해 보상 등의 기타 여러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들을 보장받게 되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기준법 규정보다도 못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도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당사자 간에 아무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는 달리 양 당사자가 동일한 사업자라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 법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자유계약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특별히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이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분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작성하는 계약서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해당 계약서가 어떠한 법률보다도 먼저 우선하여 효력을 양 당사자 간에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도들이 개정되어서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던 고용보험 등의 사회적 보장제도가 프리랜서에게도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리랜서 직종의 특성에 맞춘 표준계약서를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제작하여 현재 발표하고 있어서 이러한 표준계약서들을 기준으로 불공정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낮추려고 정부에서는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구독문자, 인쇄문자, 활자로 미리 사전에 인쇄되어 있고 출력되어 있는 계약서를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이를 약관규제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약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약관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서 불공정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계약서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경영상 정보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판단을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등이 적용이 되어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한층 보호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이러한 관련 법률들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 분들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양 당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즉,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프리랜서와 상대방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늘 계약 내용 중에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혹은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을 통해 봤을 때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모두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계약이 어떠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프리랜서가 언제까지 자신의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기간,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어떤 범위의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리랜서 업무 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금 및 대금 지급 방식 등이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원재료나 필요한 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프리랜서에게 추가 업무 등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 양 당사자는 어떠한 내용들을 비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리랜서가 제공한 노무의 결과물은 누구에게 기속되는지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근 자동갱신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어디까지나 업무 시간과 장소의 자유도를 위해서 프로젝트성으로 투입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자유도를 많이 보장받고 소득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동갱신 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계약 자체가 종료가 되고, 이것을 연장하고 싶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규정 관련해서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과도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과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특약사항 등을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특약사항을 합의했다라는 상대방의 확인이나 구두만을 실내에서는 절대 안 되시고요. 계약사항에 해당 특약 내용들을 추가로 명백히 기재를 하셔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추후 발생하게 될 분쟁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리랜서 분들이 체결하시게 되는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게 되면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아 약관규제법에서 불공정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든가 상대방의 법률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또는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 일방의 법률상 계약 해제 행사를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여하는 규정 등은 약관규제법에서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규제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 내용들은 혹여나 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리랜서 분들이 자신의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자신의 계약서 내용과 약관규제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함으로써 내 계약이 불공정한 내용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의 계약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신다면 계약서를 준비해온 상대방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당장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날인하시는 것보다는 주변 법조인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께 계약서 검토를 시한을 두고 요청하셔서 계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과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체결하려는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와 비교를 해보시는 것인데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6종을 재개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영화산업, 방송 분야, 공연 예술 분야, 미술, 게임, 프로스포츠, 출판 등 다양한 직종과 업종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를 정부에서는 제작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하도급 형태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작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계약서는 정부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실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 사례들을 근거로 필요한 표준계약서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업종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들을 표준계약서에서는 담고 있게 되고, 따라서 표준계약서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프리랜서 분들이 앞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 계약서 내용을 보시고 나와 관련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후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그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비교를 통해서 내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계약서의 비교를 통해서 프리랜서 분들이 체결하실 계약 내용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신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러한 계약 내용을 고쳐달라,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신과 관련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상대방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의 계약의 내용이 표준계약서 내용보다도 많이 부족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가장 공정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최대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기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합니다. 공연이나 행사 스텝의 경우 하루 일정만을 소화하다 보니 특별히 상대방과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만을 통해서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정작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프리랜서 분들이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하였을 경우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랜서 분들이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를 구속을 하고요. 다만 계약 내용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보다는 계약서 작성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구두 합의로 합의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불가피하게 계약서 작성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 작성을 하시지 못하시게 될 때에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후 증거로 남겨놓는지가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앞서 설명한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드렸던 계약의 목적, 계약 기간, 프리랜서 업무 범위, 대금 및 대금 지급 방식 등의 계약 주요 내용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혹은 대화 녹음 등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굳이 녹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교환 등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텍스트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별도로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몇 번이나 강조해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으리만큼 구두 합의나 이런 부가적인 증거를 남기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셔서 계약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 가능성 자체 또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통해 어려움을 자주 겪으시게 된다면 생계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한 상실감 또한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실 우리 프리랜서 분들이 본인의 업종에 관해서 업무에 관해서 상실감을 많이 느끼시게 된다면 이는 해당 프리랜서 시장에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결하셔야 할 공정한 계약이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업무 성과를 온전히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셔서 프리랜서 분들이 계속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일들을 언제까지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해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만으로는 프리랜서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상대방과의 분쟁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분쟁이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 프리랜서 분들에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